쇼핑몰을 접어야 되나? 내가 좋아하는 옷들을 스타일링을 해서 홈페이지에 올렸을 때 그게 판매가 되면 동대문 시장을 거의 매일 갔던 것 같아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사다가 이제 집에 와서 딱 보면. 안녕하세요, 성재TV 성재입니다. 오늘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쇼핑몰을 어떻게 창업을 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어릴 때 연습생 시절을 보내고 그리고 가수로 데뷔를 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분들보다는 다양한 옷들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패션이나 의상 쪽에 관심이 많이 생기게 됐던 것 같고요. 항상 스타일리스트 분들께서 옆에서 저희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그런 스타일링을 짜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코디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워낙에 옷에 관심도 많았었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옷들을 스타일링을 해서 홈페이지에 올렸을 때 그게 판매가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서 그런 마음으로 쇼핑몰을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순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쇼핑몰 상호를 짓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옷을 사입을 하고, 그 사입한 옷들을 예쁘게 촬영을 해서 사이트에 업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광고를 하면 끝! 쇼핑몰은 소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창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소자본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저는 2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고 로고를 제작하는데 비용을 조금 드리고, 그리고 옷을 사입하는데 가장 큰 비용이 들었고, 그리고 광고비에 조금씩 비용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무실이 따로 없이 집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사무실 보증금이나 월세 부담은 없었고요. 그래서 소자본으로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자사몰은 개인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 플랫폼을 가지고 거기서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가장 큰 장단점은 스마트 스토어는 아무래도 네이버 플랫폼이기 때문에 일반 자사몰에 비해서 조금 더 노출이 잘 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대신 이제 네이버에 판매 수수료를 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반면 자사몰은 판매 수수료는 없지만 노출을 시키려면 그만큼 광고비를 써야지만 대중들에게 노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자사몰로 뭔가 사이트를 운영을 하면 뭔가 조금 더 전문적이고 브랜드화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동시에 시작을 했어요. 자사몰도 만들어 놓고 스마트 스토어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제품 하나를 올리면 자사몰에도 올리고 스마트 스토어에도 올리고 두 번 올려야 되는 수고스러움이 있지만 조금 더 판매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두 가지 다 오픈을 했고, 아무래도 네이버 쪽으로 노출이 더 좋다 보니까 첫 주문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쪽으로 먼저 들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사몰과 스마트 스토어 어떤 거를 먼저 해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스마트 스토어를 먼저 오픈을 해서 반응을 보시고 조금 더 내 브랜드를 전문화시키고 브랜드화 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자사몰까지도 오픈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쇼핑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옷을 사입하는 부분인데요. 저도 이제 첫 사입을 하러 동대문 시장에 혼자 갔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이제 가다 보니까 굉장히 정신이 없었어요. 이제 워낙에 이제 그 시장에 오는 사람들도 많고 전국 각지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뭐 중국 분들이나 뭐 태국 뭐 다른 해외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아무튼 정말 정신이 없어요. 일단 사입하러 가시기 전에 확실히 자기만의 컨셉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오늘 동대문 시장에 가서 이런 컨셉의 니트를 사고 이런 느낌의 바지를 살 거야. 이런 게 확실하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거기 가면 이제 이것도 예뻐 보이고 저것도 예뻐 보이고 해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사다가 이제 집에 와서 딱 보면 이걸 어떻게 조합을 해야 되지? 약간 이런 멘붕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이트에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컨셉에 확실하게 맞는 그런 제품들을 미리 잘 정리를 해서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요새는 뭐 신상마켓이나 이런 플랫폼들을 통해서 거래처들의 그 신상이나 다양한 제품들을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보시고 정리를 해서 가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요즘에는 근데 신상마켓을 통해서 아예 다 거기서 주문까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꼭 직접 가서 저는 2년 정도는 동대문 시장을 거의 매일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문이 한 건 있어도 직접 가서 물건을 받아오고 거래처 직원분들과 인사도 하고 하면서 친해지는 거죠. 친해져야 나중에 주문이 좀 없더라도 샘플도 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게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신뢰를 쌓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오픈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직접 동대문 시장에 가서 시장을 다니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쇼핑몰을 접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자사몰과 스마트 스토어를 동시에 오픈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스마트 스토어는 아무래도 네이버 플랫폼이다 보니까 또 이 플랫폼에 맞지 않는 그런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어기면 페널티가 굉장히 세더라고요. 제가 이 명품 브랜드들을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이제 한 번은 거래처 제품이 예뻐서 이제 그걸 사입을 해서 촬영을 하고 스마트 스토어에 올렸는데 여기에 이렇게 레터링이 있는 제품이었어요. 근데 이 레터링이 그 명품 브랜드 이름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명품인지도 몰랐어요. 그 이름 자체가. 그래서 저는 그냥 올렸던 건데 제가 무슨 이미테이션을 판매했다는 그런 신고가 들어와서 바로 제 사이트가 정지가 된 거예요. 한순간에. 그래서 그 다음날 그냥 제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정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허무했고, 그래서 저는 몰랐다. 나는 알고 올린 게 아니고 이 브랜드가 명품인지도 몰랐다. 그렇게 소명을 했는데도 그냥 그 이미테이션 판매는 한 번에 정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그런 페널티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이 광고, 마케팅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도 사이트를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광고들을 다 해봤거든요. 뭐 네이버 검색 광고도 해보고, 뭐 키워드 광고, 그리고 뭐 SNS 광고도 해보고, 블로그 체험단 광고도 해보고, 정말 다양하게 해봤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사이트에 다양한 상품들과 카테고리를 구축하기 전까지는 비용이 들지 않는 광고를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 비용이 들지 않는 광고는 뭔가 블로그에 자기 게시글을 계속 꾸준하게 올린다던가 인스타 그리고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계속 해시태그 걸어서 계속 홍보를 하는 그런 비용이 들지 않는 광고들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럭키투데이, 기획전 이런 것들은 비용이 들지 않는 그리고 노출이 잘 되는 되게 효과적인 광고이기 때문에 꼭 참여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무조건 일단 자기 제품이 노출이 많이 되면 좋은 거긴 한데 뭔가 사이트가 준비가 덜 돼 있는 상태에서 광고를 막 돌리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카테고리도 다양하지도 않고 제품도 별로 없는데 광고를 해서 클릭을 해서 들어왔는데 살 게 막상 없다 이러면 그냥 광고비만 나가고 판매로 이어지지 않는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리해서 막 광고를 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사이트에 카테고리나 제품군들을 좀 탄탄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광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쇼핑몰을 창업을 하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면서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노하우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무 두서없이 막 얘기한 것 같아서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쇼핑몰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잘 준비하셔서 다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컨텐츠로
인사드리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이팅!